집 한 채 있으면 네. 노후 준비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조금은 노후 준비가 비교적 수월했다면 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더 어려워진 상황인 건 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더 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후에 내가 부동산 갖고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로 길어지면서 노후가 또 하나의 삶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에 부동산 목돈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연금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오. 노후에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네. 지켜내셔야 돼요. 반대로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지켜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여러분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늦게 깨달을수록 결국은 노후는 위험하다. 이거 연금 얘기하면서 항상 들어진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노후를 보내는 분들 중에서 100% 행복한 직군이 있어요. 이 직업에 종사했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전부 행복해요. 어떤 직군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공무원? 네 맞아요.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은 다 행복해요. 근데 그들이 뭐 서울 한복판에 땅이 있거나 아파트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네. 부동산, 목돈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그 집단이 다 행복한 이유는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연금 소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연금이 있는 집단은 무조건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검증이 끝났어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우리나라에 현재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 중에서 100% 불행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누구예요? 누구냐면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들, 목돈으로 받은 사람들 다 불행해졌어요. 이거를 제가 공무원 이제 계층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전부 다 공감해요. 지금은 공무원 은퇴자 중에서 일시금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시금 받아간 뭐 사업하겠다, 자식에게 뭐 주겠다, 뭐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일시금 받아간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잘된 사람이 없다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이게 이미 검증이 끝난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 젊은이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요. 아버님, 어머님이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행복해요. 자녀들이. 그래서 결국은 노후에 목돈 갖고 있는 것보다 연금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검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불안하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네. 연금을 갖고 있으면 연금은 언제까지 나와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야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저 할아버지 할머니 살려야 돼. 이런 우스개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연금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9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책에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책 282페이지도 네. 이렇게 접어놨거든요. 10개 중에서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두 가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한테 또 기회를 주시니까 네. 저는 4번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목돈 가진 사람은 왕년의 내가, 연금 가진 사람은 나는 앞으로 라고 한다. 목돈 가진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요. 과거에 잘 나갔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볼품 없지만 내가 과거에 돈 벌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내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내가 주식해가지고 돈 좀 벌었어. 부동산 돈 좀 벌었지.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과거 자랑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꼰대라고 해요. 꼰대.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네.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 입장일수록 계속 과거 얘기만 하니까 듣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연금은 고정적인 금액이 평생 나오잖아요. 그쵸. 나는 이 연금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 거야. 공부를 할 거야. 여행을 할 거야.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가능해요. 우리가 은행 가면 예금을 할 수 있고 적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금과 적금의 차이가 뭐냐면 예금은 뭉칫돈을 맡기는 것. 이게 예금이에요. 한 번에 1,000만 원, 1억 맡기는 거. 적금은 매달 10만 원씩 하는 거죠. 이렇게 20만 원, 100만 원씩. 예금은 맡길 예자예요. 적금은 쌓을 적자예요. 예금과 적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적금을 가입하려면 네.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맞아요. 또 하나. 2번째, 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감정 터칭이 있는 2가지 요건일 줄 네. 몰랐어요. 내가 이거를 매달 10만 원씩, 50만 원씩 부어서 나중에 집을 살 거야, 여행을 갈 거야, 뭘 해줄 거야. 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근데 예금을 가입하는 사람 보면요, 목표가 없어요.
소득도 없어요. 그냥 내가 돈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무작정 맡겨놓는 겁니다. 이걸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과거 지향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돈과 연금의 또 차이네요. 그럼요. 노후에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지 한번 보십시오. 꾸준하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득 가지고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제도가 좋은 건 알겠어요. 네네. 그런데 뭔가 허점이 많다. 앞서서도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이 측면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추납, 반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추후 납부, 그다음에 반납. 이게 뭐냐면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추후 납부고요. 네. 과거에 해지한 사람이 있어요. 해지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게 반납이에요.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추후 납부는 과거에 안 낸 걸 지금 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네. 반납은 과거에 해지한 거를 지금 살려주는 거거든요. 네네. 자, 살려줬어. 그러면 과거에는 훨씬 좋았고 지금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해지한 사람을 살려준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살려줘야 돼요? 과거 기준으로 살려줘야 돼요? 나간 사람이잖아요. 네. 다시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받아줘야 돼요, 원래는. 지금이 안 좋은 거니까.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 보험제도 바뀌었을 때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에 적용시켜야죠. 그렇죠. 옛날 상품은 좋았고 그걸 해지했어. 네네. 지금 상품은 안 좋아. 근데 지금 들어오겠대. 네. 그러면 사실 그래 뭐 들어오는 건 받아줄 텐데 지금 상품으로 해줄게 대신 들어오려면 들어와. 이게 그나마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국민연금 반납은 과거 상품으로 적용해줘요. 진짜 허점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누가 내? 네.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면 되지. 맞아요. 잠깐 냈다가 해지시키고 이게 다시 모랄 해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해지했다가 딴 거 했다가 지금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어차피 다 해주는데. 그죠?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반납이라는 게 이제 지금 해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옛날에 해지했던 사람들 받아주고 있는 제도가 추납 반납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거기다가 유족연금 뭐냐면 받다가 사망하면 내가 받던 연금의 50에서 60%를 배우자에게 줘요. 배우자가 평생 동안. 제도는 이해가 가. 어차피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직장인, 소득 있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주부고 뭐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데 죽으면 어떡하냐 이걸 국가 입장에서 보존해주자.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 네. 사실 일반적으로 그 사적 금융에서 이해해보면 도대체 퍼주는 거야, 퍼주는 거. 응? 그죠? 예.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제값에 팔아도 남을까 말까인데 할인해주는 거야, 할인해주고 가겠다는 사람한테 돈 얹어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원가도 안 남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남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연금을 타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추납, 반납, 유족연금, 또 연기연금 해가지고 뭐 늦게 받으면 더 줘, 더 많이 줘. 이런 제도를 막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네. 굉장히 좋죠. 반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재원 고갈이 그런 네. 허점에서 좀 나타난다. 결국은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런 허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할 때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어쨌든 왜 내야 되는 걸까요?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앞으로 한 5년, 10년 내에 받을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고 그 다음에 국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책임져 줘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장이 있기 때문에 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뭐 없애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유지되는 한 어쨌든 우리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덜 받거나 좀 원금 정도밖에 못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주는 공적 연금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안 내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포기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낼 건 내자라는 겁니다. 네. 국민연금도 물론 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거든요. 네. 요거를 좀 우리가 다 알면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제대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국가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연금을 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국가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국민연금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개혁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미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문제가 많은 국민연금을 자꾸 개혁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누군가 나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더 많이 주면 얘를 깎아야 되는 것이고 얘를 주자니 쟤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해지는 파이를 가지고 서로 나눠 먹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의 개혁에서 제가 매번 방송 나가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네. 새술은 세부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새술은 세부대. 뭔가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헌 부대에다 담아버리면 걔도
이제 헌기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문제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적 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약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걸 개인 스스로 준비하면서 노후가 안정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크게 보면 5가지인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5가지 층의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연금제도를 잘 활용하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연금제도가 공적 연금제도가 있고요. 네. 이 이전에 어르신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이건 국가가 세금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하위 70%에게 드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이 공적 연금이고요.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요. 퇴직연금.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그 다음에 개인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 저축 제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연금보험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기초연금 국가가 알아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으면 대상이 되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공적연금은 우리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갈된다고 하니까 좀 부족하다면 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들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이걸 포트폴리오를 짜서 적절하게 하면 우리 노후가 안정되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이 주택연금이요. 조금 좋은 제도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인식이 좋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연금은 어떤 분들이 가져가는 건지. 주택연금은 우리나라가 워낙에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연금도 준비한 게 없는데 가진 건 집밖에 없다.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드리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예요. 네. 사실 지금 국민연금 좋잖아요. 네. 국민연금도 처음 시작됐을 88년도에는요. 국민연금 안 좋다 그랬어요. 이거 국가가 뺏어가는 거 아니냐. 결국 못 받는다. 그래도 다들 가입을 기피했는데 지금 20년 후에 와서 보니까 그때 가입할 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신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가 내 집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가져가는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명의는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있고 그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국가가 이제 그 집을 청산을 할 때 사실 국가가 가져가서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자녀에게 물어봐요. 이 집을 담보로 엄마가 아빠가 연금 받으셨는데 그게 이제 대출 금액이거든요. 집을 담보로 받아간 금액이니까 요 금액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얼마가 나왔는데 이거를 상속받은 자녀 너희들이 상환하면 니네 집 가져가 그냥.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사셔가지고 이 연금 받은 거하고 이자하고 집값보다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집값은 5억인데 받아가는 금액 총 합은 6억이야. 그러면 상속 자녀들한테 니네가 추가로 1억 내. 이러지 않아요. 국가가 알아서 처분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네. 적게 받으면 나머지는 자식이 처분해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고요. 네네. 국가가 가져가는 거 아니다. 또 하나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니까 대출이거든요. 대출.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받으면서 이자가 높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출 이자가. 네. 또 그 대출 주택연금 가입할 때 여러 가지 또 수수료 내셔야 되거든요. 보증료 이런 거. 이런 비용이 너무 높고 이자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또 불만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비용, 수수료, 보증료 이런 거는 전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 받으신 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정산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뛰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상속받은 자녀 입장에선 야 이게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많이 뛰어가네 고민할 수 있겠지만 자녀에게 줄 거 고민하는 사람들은 주택연금 가입 못하죠. 내가 내 인생을 즐겁게 살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또 연금액이 적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돼요? 연금액이 70세에 가입하시면 1억당 30만 원이에요. 집값 1억당, 시가 1억당 30만 원.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이면 1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자, 5억짜리 집에 150만 원 받으면 어떤 분들은 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야, 5억인데 150밖에 안 줘? 150이면 1년에 1,800이고요. 10년 받아야 1억 8천이고 30년 가까이 받아야지 5억이에요. 야, 내가 70세부터 100살까지 받아야 결국 집값 받는데 적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집을 팔고 나가서 5억 가지고 연금 받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살면서 연금 15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집에 사는 것에 대한 주거 비용을 아끼는 거잖아. 그쵸? 그걸 계산하셔야지. 그러면 5억짜리 집에 살려면 기본적으로 월세는 150만 원 내야 돼요. 그 150만 원 안 내면서 150만 원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네. 300만 원 받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주택연금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네. 특히 내가 다른 자산이 많다 그러면 뭐 굳이 필요는 없으나 집밖에 없다 그러신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내가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물려줘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충분히 즐기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요. 물려줘봐야 애들이 싸워요 또 그거 가지고. 근데 물려준다고 행복하지 않아. 어차피 내 인생은 2번 살아요? 아니잖아요. 애들 인생은 애들 인생이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이번 인생은 애들 위해서 하고 가겠어요. 근데 그것도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는 충분히 놀거리 즐길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즐겁게 살고 내가 자식에게 피해 안 주고 부담이 안 되는 것이 나도 좋고 자식도 좋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네네. 가장 관심 갖고 계시기 네네. 때문에 또 공유하기도 굉장히 또 중요한 영상일 것 같아서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언제부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세수로 다 운용되는 거예요? 네, 기초연금은 납입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네. 사회복지제도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예.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내가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을 쭉 줄을 세웠을 때 1등부터 30등까지는 안 주는 거고 31등부터 꼴찌까지는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매달 32만 3천 원 정도씩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건 소득인데 여기에 연금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계산할 소득, 때? 재산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환산을 하고 소득이 있는 건 또 소득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걸 다 더했을 때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부부 가구는 한 320만 원 정도의 소득 이하로 있다라고 예. 판정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럼 소득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어떻게 측정하냐는 거는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되고 일정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집도 환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환산돼 가지고 그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요. 네. 근데 기초연금에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또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기초연금은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데 네. 대상에서 탈락됐다고 해가지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내년에 기준이 달라져요. 그럼 나는 재산이 이만큼인데 네. 기준이 여기까지만 주겠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매년 바뀝니다. 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등수 1등부터 30등을 잘라야 되잖아요. 요 기준이 매년 달라져요. 기준점에 있는 분들은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준이 올라가거든요. 매년. 그러면 사실 그리고 나는 재산이 노후가 되면 점점 이제 깎아먹기 때문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기준은 올라가고 나는 줄어. 그럼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방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항상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내가 놓칠 수 있군요. 그럼요. 국민연금은 때가 되면 줍니다. 붙잡고 나서 연락해서라도 받아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초연금은 모르고 있으면 안 주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기초연금 대상 되시는 분들 거의 한 5, 600만 명 중에서 신청 안 해서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20만 명이에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대상이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탈락했지만 다시 기준이 돼가지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나이 들어서 할 일 없다.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 가 살아야 돼 그냥. 이번 달은 돼요? 이번 달은 안 돼요? 계속 물어보면서 이게 어디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그냥 국가가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세수로 운영되다 보니까 또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 부모님과 함께 이 영상 공유해 보시고 매년 달라지는 이 기준 그렇죠. 계속 체크해 하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받는 시기에 저는 몰랐는데 세금을 떼간다고요? 네네. 이거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 분들 많거든요. 절세 방법이 대표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일단 대한민국은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도 뭐 연금소득, 이자소득 다 네. 내게 되어 있거든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받을 때 다 세금 내셔야 돼요. 기초연금은 세금 안 내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냥. 근데 내가 열심히 불입해서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세금 내셔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일정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세율은 낮아져요. 어쨌든 세금은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받을 때 퇴직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IRP를 받으면 조금 더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 내셔야 되고요. 네. 아까 연금저축 말씀드렸는데 네. 납입할 때는 세금을 환급받지만 연금 탈 때는 5.5%, 3.3% 세금 띄고 받으셔야 돼요. 지금 돌려받지만 나중에 다시 세금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연간 1,2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또 세금 더 많이 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연금보험, 아까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게 한도가 없었어요. 무제한, 얼마를 가입하든 다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로 인해서 이제 세수가 안 거치니까 국가가 다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개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일시불로 내신 경우에는 1인당 1억 원, 네. 그 다음에 매월 적립식으로 내신 경우에는 한 달에 150만 원. 이 이내로 납입하셔야지 연금 탈 때 세금이 없고요. 요걸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 뭐 일반적인 분들은 한 달에 150만 원 낼 수 있는 경우가 뭐 많지 않으니까 네. 그 이하로 납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보통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요. 네. 세금보다 지금 다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세금을 내게 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돼요. 이게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세금 띄어나가고 건강보험료 다 띄어나가니까 잘 이제 크다는 부담을 못 느끼시겠지만 일반 프리랜서, 지역가입자라든가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차 못 타냐, 집 뭐 있냐, 소득 얼마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고 더 이상 안 내고 타면 되는 거지만 건강보험료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야 돼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상 세금도 덜 내는 게 중요하지만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걸 줄일 수 있어요. 네, 국민연금도 연금 탈 때 세금 내잖아요. 네. 건강보험 또 내야 돼요. 연금 탈 때.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만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부과한다라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세금 안 내는 연금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네. 세금도 줄이고 건강보험료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연금박사 구독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대표님은 또 누구보다 이 연금의 제도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네. 장단점 활용법까지 지금 네.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노후를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연금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정말 이 연금만으로 풍요로운 노후가 가능할지에 네. 대해서 네. 좀 현실적으로 듣고 싶어요. 뭐 부동산 부자, 뭐 주식 부자 이런 사람보다 연금 부자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연금 준비 잘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저희 집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전략적으로 결혼했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네, 농담이고요. 결국은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세대가 아주 뭐 앞선 세대는 아니지만 저의 국민연금 잘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저 집사람 공무원연금 잘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 둘이만 합쳐도 기본적으로 300에서 400의 연금은 확보가 됩니다. 와. 공적 연금으로도. 예. 예. 우리가 맞벌이를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예. 맞벌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금, 아까 말씀하신 IRP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연금 보험들 꾸준하게 다 준비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미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연금 받을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업을 하고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에는 우리가 노동력이 상실되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프리랜서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제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80, 90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 90대 넘으셔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이라고 얘기해 드리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평생 할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할 일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다면 그 일과 소득을 통해서 평생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60세가 되면 일이 잘린다는 거예요. 퇴직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퇴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시죠. 그렇죠. 웬만하면 70, 80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에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젊을 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직장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결국 회사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뭐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부장이고 임원이지. 거기서 잘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노후에 단 얼마가 됐든 간에 평생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 그 제 인생 제2막의 직업, 이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평생 할 일과 평생 연금 소득이 있어야 진짜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 사회 노후는 노후에 일은 그만두고 쌓아놓은 목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이것이 정면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주변에 잘 행복하신 분들 보세요. 노후에 행복하신 분들은 노후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고 노후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노후 연금 준비해 놨고요. 네. 그리고 이 일을 평생 할 거예요. 80세 때도 네. 90세 때도 월브TV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저도 꼭 뵙고 싶네요, 이 자리에. 네, 구독자 500만, 1000만 되셔가지고 네. 그때 가서 제가 열심히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평생 할 일을 준비해서 이막을 대비하는 것, 연금만큼이나 중요하고 소득만큼이나 중요한데 소득 그 이상의 동력이잖아요. 삶의 맞습니다. 동력. 네. 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